이유는 이거예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아시지만 교수는 6년 만에 한 번씩 6년 만에 한 번씩 1년 놀아요. 1년 놀아서 이제 연구만 하라고 해서 해외에 가서 좀 새로운 것도 배우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1년 놀고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잘 놀고 있는데 여기 이치진 교수님 정의훈 부원장님이 너 와서 첫 시간은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강하게 압력을 주셔서 할 수 없이 끌려나왔어요. 끌려나왔고 이제 끌려나오는 과정이 이런 거는 전혀 보상이 안 돼요. 이게 보상이 안 되는데 끌려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은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한테 이 AI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교수님들이 7분, 8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AI 비즈니스 모델 수업을 해서 이게 미래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AI 지식을 좀 잘 전수해야 될 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했고 그 토론을 거듭해서 커리큘럼 자체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AI 수업을 한 2년, 그러니까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수준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야 네가 나보다 뭐 더 잘해 이런 분이 있고 교수님 컴퓨터 어떻게 켜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게 AI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비싼 등록금을 내고 여기서 오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의미 있는 그런 다른 거와 차별화된 그 AI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수업 목적이 여러분 첫 번째 수업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영업 비밀인데 첫 번째 수업 목적은 교수가 야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관심 있게 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수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 그때 그래서 아까 문성환 멀쩡한 그 문과 출신이 그 공학 박사 받아가지고 지금 장관이 됐잖아요. 그게 MOT 이거 한 거예요. 또 한 분은 약간 과장을 못하지만 이분은 조금 그 공학 베이스지만 그 정부 기관에 가서 이 공부를 계시다가 여기 대학원 오신 분이 있거든요. 박사원. 그분이 AI 열심히 박사님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CJ로 스카우트 됐는데 연봉이 5억이에요. 그 사람도 부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실제를 보면 정말 이 AI를 사전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수업 목적이에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임 장관님이 어떤 큰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출세한 거 보니까 좀 AI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업을 되게 열심히 배우시라.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저희가 이 전체 수업 구성을 한 그 철학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거를 프랑스의 에콜 42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팀 숙제를 이렇게 해요. 팀으로 각각 팀이 개인 숙제를 다 합니다. 근데 그 팀의 평가를 누굴로 하냐면은 그 꼴찌의 성적으로 그 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 좀 AI 좀 한다 하는 분들 계시죠? 없어요? 좀 잘난 척 해. 나 좀 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어떻게 하면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에서 제일 못하는 팀 그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음 학기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기술과 과학을 융합한 리더가 되려면 결국 중요한 게 티칭 능력, 코칭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으로 해서 개인 실습을 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해보자 라고 교수님들끼리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AI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안 들리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교수님들이 쭉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팀을 다음 시간부터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체 최수희 교수님 그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이따가 쫙 뿌려드릴 거예요. 그 수업 끝나고 거기에 좀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런 이제 팀별로 맞는 그런 그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교육, 우리 이 교육은 그 뭐 처음에 한두 주만 제외하고는 철저히 실습 위주로 하겠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AI를 써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오늘도 했지만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의 답을 혹시 아셨나요? 나도 모르겠어 어쩌라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는 빨리 AI 주변에 있어야 돼요. AI 근처에 있어서 어떻게 기술이 변하는지,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누가 잘하는지 자꾸 써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그 안에 내가 어디서 뭘 할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철저하게 AI를 쓰고 최신 AI의 지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뭘 해볼까 이제 여러분의 그 창의성이 더 중요한 그런 수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매주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될 거다. 저도 이제 안식년 전에 학교 일을 하고 교수하더니 바빠가지고 못 해봤거든요. 요즘 저는 AI로 책을 일주일 만에 썼어요. 그게 3월 16일 날 출간이 됩니다. 그 책을 2권 또 쓰고 있는데 그것도 탈고는 4월쯤 다 탈고가 될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 해보시면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건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내 창의적으로 이렇게 더 잘 풀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한 학기 수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지식 전달을 강의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배우고 나한테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시간에 뭐를 얘기를 할 거냐? 너무 실수만 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는 조금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좀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혹시 이거 역사적으로 이 AI라는 개념과 시도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AI가 좀 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처음 나오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2차전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맞추고 그건 이제 컴퓨팅, IBM의 컴퓨팅이고 AI는 아까 그 사과 먹고 죽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그냥 기계화를 어떻게 차이를 낼 거냐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사람과 기계가 두 개가 어떻게 인간화돼서 어떻게 측정할 거냐 했는데 칸막이를 두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잘 모르더라. 이럴 때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화를 시작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게 아마 1940년대, 50년대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검색하죠, 검색할 때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혹시 이미지 검색 해보신 분? 이미지 검색도 해보셨죠? 근데 또 하나 내가 개라고 치면은 개가 나오죠. 고양이를 치면 구글에서 고양이가 검색이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검색으로. 근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건 개가 있으면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는 개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기초 기술적인 질문은 상식적으로. 저 그림을 개라고 딱 디스플레이 해줘야잖아요. 어떻게 뽑아낼까요? 개. 이분은 큰 것 가시죠? 아니들 잘난 척을 하고 그래. 이분한테 붙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 박수 좀 쳐주세요. 이런 사람 있으면 긴장이 돼요. 좀 몰라야 되는데. 두
두 가지 방법, 실은 기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기술적으로 제시가 됐어요. 첫 번째로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하버드, 그러니까 스탠포드 나오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때 이제 항상 이걸 엑스퍼트 지능, 그러니까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인데 룰 베이스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귀가 이렇게 쳐져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향을 잘 맡고 이런 룰들을 쭉 해가지고 룰에 맞춰 이건 되다 라는 게 룰 베이스 시스템의 지금의 그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아까 그거 복잡하고 다 모르고 개라는 거를 이 그림은 개라는 거를 계속 태깅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쌓아. 그랬더니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패턴이 있더라. 패턴을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그 패턴을 만들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른다고. 아직도 이 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다 모르겠고 자꾸 이거를 개 여러 훈련시키면 그 안에 패턴이 보이고 그러면 걔가 비슷한 걸 하면 개라고 하더라. 이게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발전의 접근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겼었냐면 룰 베이스가 그게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이게 복잡해지면서 이게 답이 없었어요. 결국 사실은 신경망 이 방법은 아예 안 된다고 그랬고 둘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되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이. 그게 그런 거죠. 사람은 뭐가 들어오면 논리를 만들어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도대체 저 안에 어떻게 뭐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파이썬 배우실 때 알겠지만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학습시킨 것을 계속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시켜서 출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서 그게 확률이 더 높아지면 이게 맞네 이거죠. 근데 이런 기술을 하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게 옛날에 하나도 안 맞았는데 맞기 시작한 두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하나는 딥러닝이고 하나는 GPU예요. 두 기술이 인공지능의 퍼포먼스를 급격하게 늘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딥러닝은 옛날에 딥러닝이 머신러닝이었거든요. 입력하고 출력했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알고리즘은 하나였어요. 근데 딥러닝은 그 토론토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여기에 각 노드를 둬가지고 뭔가 패턴화 해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데이터의 유형의 그룹을 만드는 로직을 중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죠. 제프리 이 사람이 아마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신경망을 가칭화하는 로직으로 개발해서 인공신경망으로 그게 개발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맞기 시작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여러 번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필요한 게 GPU라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건 뭐냐면 CPU하고 GPU가 두 개가 있는데 CPU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GPU는 그래픽 처리를 해야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계속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칩이었던 거예요. 그게 게임을 만드는 그런 거를 여기에 그 신경망에 적용을 해보니까 엄청 이게 퍼포먼스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다양한 걸 잘할 수 있는데 얘는 단순하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것만 잘하네. 단순한 거를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GPU예요. 이 두 가지 기술이 확 합치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는 게 이제 이머전시 어빌리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데 10의 22승번을 훈련을 시키면 이제 1000회라고 해요. 1, 10, 100, 1000만, 100만, 10만, 조, 해, 1000회번을 했더니
이거 이제 스탠포드나 여러 연구가 갑자기 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또 무서운 거죠. 이게 보면 이머전시 어빌리티 하면 10의 20이면은 여러 가지 그 매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 이게 진짜 갑자기 올라가요. 중요한 건 이유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논리를 어떻게 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인공지능이 어디를 튈지 모른다는 것도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도 오전에 그 얘기했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신문도 보고 이제 책도 보고 하는데 GPU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오죠.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이제 젠슨한 그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버는 게 GPU 때문에 돈을 버잖아요. 엄청 그 계산을 빨리 하니까 이게 이제 계산 능력인데 근데 이제 그 퀀텀 점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바이너리가 아니라 다양한 그 이 안에 퀀텀 A 안에 있는 여러 그 분자를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영상도 되게 높인다는 거. 물리학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구글에서 온도가 최저온으로 뭐 200몇 도가 100몇 도가 돼야 되는 건데 작년 12월에 실험실에서 작동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나 이런 사람은 QPU라는 GPU가 아니라 퀀텀 뭐 프로세싱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QPU라는 개념을 시작했고 또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문영 교수님도 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그게 워낙 저온 그 가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일부는 퀀텀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일부는 GPU,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공신경망의 그 로직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고 저 계산하는 능력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사람의 그런 거 기술적으로 그럼 이게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BBC에서 최근에 재밌는 동영상을 봤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유할게요.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는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그립니다. 이 노동이 없어진 시대. 그럼 그 10년 후에는 기계가 지배하는 세계 이렇게 한 20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AI 기술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잘못하면 엄청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업을 지금 이 수업을 열심히 배우고 잘 몰라도 해보고 내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건 네스트 원마이라고 실제 실습을 하다 보면 아직 기계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거를 사람이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통찰력, 관찰력 이건 사람밖에 못해요. 판단. 그거는 열심히 해보시고 지켜보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학기 수업을 여러분들 AI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제 레이 커즈와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딥러닝이 뭘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뇌하고 무지하게 이상합니다. 사람이 뭘 인식하고 이건 사람이다, 이건 뭐다라는 게 그 노직 때문에 하세요? 딱 이렇게 저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우리 그 강말 선생님은 딱 보니까 머리가 길고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피부도 고우시고 그러기 때문에 강말 선생님 이거 잘하잖아요. 오 말씀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프레임이라는 여러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 학습된 거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실 인공 그 뉴럴 하시는 사람들이 그 연구했던 게 사실은 사람의 뇌를 가지고 바로 연구했던 거예요. 또 하나 좀이 레이커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의식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정은 뭔가 같아요? 감정. 황 대표님 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이게 학점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 이분은 땡. 에이 사람이 내가 학점 만져요. 어떻게 보이세요? 선해보 여기 비슷하긴 한데 확실한데 이 뇌신경학자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유명한 책이 있고 최근에 감정이나 자아나 생각에 대한 연구가 fMRI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 내가 이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극에 사람은 딱 두 가지만밖에 판단을 못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람의 뇌 신경이 발달한 건 핏줄에서 신경으로 전달한 거는 후회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어떤 거를 내가 먹인 줄 알고 갔더니 먹이가 아니라 잡힌 거야. 그럼 이게 안 가야겠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 편이냐, 아닌 거냐로 두 개로 그게 자라면서 뇌가 되는 거예요. 신경 뭉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대응할 때 몸이 여러분 교감신경 뭐가 막 싸우고 할 때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되면서 막 고조가 돼요. 그렇게 교감신경이 쫙 오를 때냐 아니면 편안한 도교감신경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왔을 때 만약에 우리 성함이 뭐였죠? 김창현 선생님이 저를 딱 봤을 때 두 가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하고 내 편인 것 같다. 두 번째, 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 마음이 센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쪽 좋은 거예요. 좋고 거꾸로 부교감 신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차분한 거예요. 차분한 감정이 이거는 저 사람에 대한 감정, 이게 선함, 편안함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가지고 내 몸의 반응에 대한 매칭이에요. 여러분 흥분되고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할 때 좋은 게 교감신경이 발달해가지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와 이거 너무 즐겁고 신난다 라는 감정이 내 기억 속에 즐거움, 환이라는 감정이 연결이 돼서 그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자아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를 다른 것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자아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내 생존, 개별개별 행동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내가 사회와 분리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 느낌, 이게 자아입니다. 우리 황철태님의 자아가 머릿속에 그렇게 약간 전기적인 신호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레이커즈 왈더스가 하는 얘기가 아까 인공지능 기술하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하고 연결이 되면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올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미 이제 그 뉴럴링크라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이라면 뇌에다가 전자칩을 심어가지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저는 실제로 본 건데 쥐에다가 뇌를 박아가지고 조종을 하면 쥐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봤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인드 업로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마인드 업로드가 되면 또 레이커즈 그 사람 얘기는 앞으로 한 정확히 조금 오래 사세요. 1945년이 되면 사람은 안 죽을 거다. 이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년대 후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뇌하고
외부 컴퓨터와 연결해서 내 내 뇌가 확장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웃으세요? 내 말이 그렇게 웃었군요. 무슨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과학 기술에 투자되는 돈이 연간 뭐 천조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은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이 사람 얘기는 어쨌든 1945년이 되면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 주장해요. 이 사람 말이 싱글했던데 이 사람 말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책을 내가 2008년도도 읽었고 작년 여름에 나온 책도 읽었는데 그 책에는 그때 2008년도의 예측보다 지금이 한 2년 정도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레이커즈 왈던 사람은 MIT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연구한 거고 최초의 구글의 수석 AI 엔지니어예요. 되게 여러 OCR부터 해서 유명한 거를 많이 만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이걸 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제 실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일 고민이 많아요. 야, 이제 이런데 뭘 해야 되지? 더군다나 좀 AI 그 생성형 서브만 알려주지만 창의성도 있어. 그리고 얘가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지. 그렇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어쨌든 내가 이걸로 벌어먹는 사람이라서 이제 지식이 빠지니까 뭘 할 거냐. 저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그 학교의 기능은 액션밖에 없어요. 실행은 직접 실행을 이렇게 인커리지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게 그 학교의 유일학기입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되는 것과 실제 성과가 나는 건 크게 달라요. 여러분 AI도 많은 걸 봤잖아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거 몇 개 있나요? 아직도 유튜브에는 실제로 이 조회수 랭킹 1, 2등 이건 사람 찍은 거예요. 아직은 AI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서나 여러분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직은 사람 손에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냐? 하고 싶은 걸 해보시라. 실행을 통해서 하나씩 배웁니다. 그거를 우리 대학원이 도와줍니다. 결론은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대신 학교에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해요.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AI 실습을 해보시라. 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 뭐 AI로 여러분 뭐 가장 쉬운 거는 AI 여러분 회사에 동영상 로봇을 만들어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실습을 좀 하나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어요? 5분 쉬었다. 저희 내 링크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계시나요?
예, 그 해가지고 뭐 제가 하나 마이크로는 누구야 뭐 이런 거를 난데 그 사람이 누구야 한번 쳐볼게요. 여기 해보셨나요? 다 되신 분? 나 쳐봤다. 제가 여기 카톡에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내용 결과를 카피하셔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신입생 단톡방. 네. 안 하는데? 여기 2021년 신입생. 내 개인 단톡방에 올렸네? 대학생에 올렸구나.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마시고 신입생에 올렸습니다. 신입생 11기 여기 MOT 신입생. 네, 구석에 있어요. 됐다. 자, 박영 선생님. 박영순 선생님. 아니, 이거 올려주세요. 다 내고 하셨나요? 내 거 해봤는데 되게 썰렁하다면서? 내용이 별로 없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반성해야 돼. 이게 내 디지털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빨리 내 학력, 경력, 프로필 거기다가 다 주세요 일단. 아 됐다. 이게 누구야? 이거 엄청 길잖아. 잠깐만. 정일 선생님? 누가 올렸어 이거는?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아니 안돼 너무 약하다. 어떻게 좋아요? 여기가 많을 텐데. 아니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올리셨어요? 방을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거 이 헐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자 그럼 좋아요. 어쨌든 잠깐만. 정주영 선생님 잠깐 오세요. 왔어요. 정주영 선생님 올렸다. 자 이제 정주영 선생님 그 제미나이가 뭐라고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한종 일기를 아버지는 풍부한 실무 경험 바탕으로 성악가를 자처하는 자천적으로 투자 전문가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전략 전문가 고대 정의과 졸업하고 중국에서 CKUSB MBA 마쳤고 EMS SK에서 전략투자를 근무했고 다 맞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피지컬 AI 글로벌 확장의 시공자 정도는 아닌데 네. 투자에 대해서 이쪽 분야를 투자를 많이 했다. 천안의 분사설때 빅벤처스를 통해서 스케일업 전략을 공부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뽑기 자기 전략도 하고 정교한 유타로 꾸준한 안타를 쓰면서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정부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그래프가 이 지역만 한 1,000억 정도 규모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이시고 정말 많은 성공 케이스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나한테 자랑을 한 길을 유튜브 쪽 구독 좋아요 60만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시기도 하고 저보다 AI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생각이긴 한데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지털 자산을 남기시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야 아까 이제 소통하라고 했잖아요. 이문영 소통을 해서 그 결과들이 정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훌륭한 AI 그룹에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별로 없다라고 반성을 하시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나는 누구야라고 나는 그거 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를 다 쳐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그럴듯하게 나왔다. 내가 아까 그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 정도 잘난 척할 만큼 나왔다라는 너무 처음에 센 사람이 나왔지.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홍철 대표님, 정 대표님 됐어요. 있어야 나 좀 자랑하고 싶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한 분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한번 현재 비즈니스 모델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는 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고 돈을 받고 내가 드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전략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유라는 책에 상당히 10여 년에 나와서 그거를 좀 바탕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 나인블락은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봉재 선생님. 김봉재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내가 돕는 사람을 누구세요? 사장님이신 거죠. 네. 사장님은 동영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동영상 서비스. 그러면 어떻게 도우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필요한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서 하시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기획,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 편집 이렇게 하시죠. 주기까지. 우리 김봉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뭐나 장비나 이런 거. 저는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력, 컨텐츠 기획력,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 보유,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뭐 장소도 있고 파트너 누구세요? 같이. 대행사 아니면 직원분들도 파트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이메일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뭐 직접 대행사들도 하고 하죠. 디리버리 그 만든 컨텐츠는 어떻게 제공하세요? 이메일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시죠. 그걸 해서 지불하는 게 뭐세요? 제가 지금 네, 실제로 지금 인건비, 뭐 비료, 뭐 이런 거야, 투자비 이런 거. 뭘로 얻으세요? 돈, 여기서 영상 제작 이런 거죠. 요거를 구조화해서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오스트와이드라는 걸 한 거고, 그게 이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충분히 쓰셨잖아요. 쭉 쓰신 거를 보시고 그 컨텐츠를 이 사람을 오스트왈드에 제가 써드릴게요. 카톡에다가 써드릴게요. 아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걸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오스트왈드의 비즈니스 모델, 라인블럭 모델로 분석해줘. 따라하고 계세요? 어려우신 분 솔직히 하세요. 여기 가면서 이거를 누가 좀 우리 김현철 교수님 도와줄 수 있을 때 솔직한 네. 진짜 오스트왈드의 비즈니스 모델 9 블럭 모형으로 위 사람을 분석해줘. 이게 워딩이 좀 문제가 있나? 라인 블락 모델로. 천천히 되세요? 됐어요? 오, 훌륭하다. 되신 분도 있어요. 되신 분은 옆에 빨리 도와줘요. 되신 분은 옆에 도와줘요.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면 가점이 있습니다. 안 되시면 빨리 손 들으세요. 네. 이거 저기 안 되면 학교 못 가, 집에 못 갑니다. 저 좀 안 되신데요? 네? 카톡으로. 안 되셨어요? 그래서 각각 걸로 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고객은 누구고 각각들이 다 나와요. 자기께. 아까 되신 분 계셨죠? 저 카톡에 올려줘. 벌써 올리셨네. 됐네. 그러면 우선 오세요. 나와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해봐요. 아니 선배가 해줘야지 시작했어. 지원하기 좀 그렇게. 그럼 뭐 아까 이분 진짜 이거. 우리 정혜인 대표님. 3월에 첫 번째 생일을 맞으셨는 우리 대표님. 자, 정 대표님이 챗GPT, 그러니까 제미나이 이용해서 만드셨어요. 이거를 한번 이 아이블락 모델 이거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고객 세그먼트 뭐예요? 잠깐 집중해 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미디 정희이라고 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의 고객 세그먼트는 국내 병원, 그리고 영상진단센터, 그리고 개발비상국의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유통업체, CT장비 유지보수가 필요한 병원입니다. 저기 작은 이런 CT가 있는 병원이 이제 고객 세그먼트 같이 제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게. 네, 합리적인 가격의 CT 및 의료용 상장비를 공급하고요. 유즈드 CT의 리퍼블리시 및
주시고 거기에 수업료도 제공하시고 여러 다양한 부품하고 기술도 주고 기술도 주고. 네.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을 채널은 직접 영업을 하거나 혹은 해외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기 국내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를 활용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온라인 상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게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고객하고의 관계는 장기적인 이 장비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이 장비가 없어질 때까지 쭉 매달 월 보수료를 받는 구조이고요. 엔지니어의 기술 지원, 교육, 지속적인 사업관리,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원은 수익원은 CT, 즉 의료 영상 장비를 판매하거나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T에 고장났을 때 부품을 판매하거나 가장 많은 부분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이 필요한 해외 병원에 기술을 주면서 운영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요? 저희의 키소스는 CT 장비에 대한 서비스 기술력입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인력, 현장 경험, 연구개발 기술 및 특허 부분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는 CT 장비에 대한 판매, 설치, 메인으로는 CT 장비 유지 보수로 핵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리퍼블리시 기술을 가지고 해외 인프라의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누군가요? 의료기기 제조사 혹은 병원 혹은 기관, 연구기관, 국제협력기관입니다. 비용 구조는 어떻게 돼요? 장비 및 부품 구매 비용,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엔지니어, 인건비, 물류 및 해외 사업 운영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 대표님 처음에 사업을 들었을 때 제가 했지만 되게 모호했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나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딱 하면서 조금 더 머리에 선명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 대표님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내가 핵심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고 핵심적인 액티비티는 뭐고 핵심적인 파트너는 뭐고 핵심 고객은 뭐고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리고 실제 수익원은 뭐고 어떻게 비용을 이거는 여러분이 분석해야 될 너무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재정리해보자. 그리고 AI는 뭐예요? 친절하게 필요하시면 교수님 발표용으로 캔버스로 그림으로도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 그 회의 지금 한 게 한 20분 정도 회의했잖아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1시간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렇죠? AI가 진짜 1시간 넘게 하는 거를 20분이면 이렇게 바로 그려줄 수 있게 나옵니다. 교수는 뭐 먹고 사냐. 내가 이걸 왜 했느냐. 자, 또 하나 질문입니다. 우리 정 대표님한테. 야, AI가 이렇게 변하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가 첫 수업에 항상 왜 하느냐 하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 내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서스테이너블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AI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로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실습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이 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원에 AI 활용 지식이라는 걸 꼭 집어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열립니다. 비즈니스, 이게 제가 우리 대학원 수업을 늘 주장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AI 지식을 덧붙이고 그 자원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파트너들 우리 에버티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이게 우리 MOT 대학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고 제가 이제 여기 대학원 신입생 오신 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신입생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토요일 수업 오면은 골프 못 치죠, 경조사 못 가죠, 특히 결혼식 못 갑니다. 외우면 안타까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1년에 15주 30일 동안 토요일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실습을 통해서 하고 또 중요한 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여러분들 되게 리프레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입니다. 어렵지만 투자하시라. 그리고 우리 대학원은 뒤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수가 괴롭히고 논문 치우고 이런 대학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능력이 되는 한 도와드리려고 그걸로 논문 쓰고 저는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학원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블러라고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수업을 뭐냐면 actual task based learning 실제 여러분 업무가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그게 우리 학습 교육 철학이다. 그럼 이 학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이블러다. 그래서 늘 제가 뜬금없지만 여러분한테 에이블러 그건 에이블러는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분석할 숙제도 다 내셔야 돼요. 거기 피드백 체크 포인트 다 그리면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10년에서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거냐 한번 고민해 봐라. 여러분 다 좋은데 사회에서 내가 약간 아웃사이더 되잖아요. 그런 순간 가정에서의 내 위치는 무너집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여러분 자아와 자신감과 그게 핵심이 돼요. 그래서 에이블러는 저는 여러분들 조직이나 여러분들 소속된 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저는 에이블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 현장 문제 가지고 한다. 베트남에 어떻게 진출할 거냐 영업 플로를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이거를 토론식 강의하고 실제 적용되고 공동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제자 한 분은 32억의 돈을 받았고 일부 정부 자금으로 여기 우리 안재영 대표님 오셔가지고 번 돈이 얼마죠? 오셔가지고 번 돈이 얼마예요? 얼마인데 까봐 20억대 밥 한 끼 안 사더라고. 다른 여러분 100%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들, 여러분 실제 커리어를 실제 조직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수업 방식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한 비용으로 하면 아마 1,000억이 넘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대학원이 이거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제가 약간 교수는 철학 같은 거예요. 이제 고려대 서경준 교수님이라 계세요. 러시아 문학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은 또 소설가긴 하지만 거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 사람의 안나 카레나 부활 모든 책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그 삶의 기본적인 철학은 성장이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 성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해피엔딩이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귀족집 보냈더라도 자살을 한다든가 안 좋게.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삶의 철학은 성장이 필요하다. 서경민 교수님이 쭉 정리하는 건 성장은 뭐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번째로는 성장은 몰입이고 소통이고 죽음의 기억이다. 라고. 이게 성장, 이 세 가지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1번 몰입.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족을 두고 꽹과리 피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디에 게임에 빠지든 뭐에 빠져서 수업에 빠져서 아무것도 주변에 안 들리고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걸 모를 때 그게 몰입이다. 두 번째 성장 요인은 뭐냐? 소통과 공감이다. 내 주변 사람과 공감하는 게 늘어나요. 결국 내 편이 늘어나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또 성장이다. 나 혼자 고릴 때 그게 아니라 여기는 MOT를 통해서 90명 가까운 또 동료가 생기고 교수님이 내 동료가 생기고 내 고민을 같이 할 사람이 생기고 이게 성장이다. 또 하나 마지막 얘기는 죽음에 대한 공간이다.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기억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매우 소중히 죽고 나면 개인적으로 죽는 거 다 땡이다. 결국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가지자. 이렇게 몰입하고 공감하고 죽음에 대한 기억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장하는 삶은 질 아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좋은 차, 좋은 집은 시효 기간이 6개월이 1년이다. 하지만 지속 성장은 계속적인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지속적인 성장만큼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게 없다. 이게 저는 이 성장을 내 삶의 철학을 삼고 몰입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에이블러. 그 에이블러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그 에너지 사람이다. 그거를 여러분 2년 혹은 3년 동안 같이 여기서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같이 성장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원에 오신 분도 이걸 10여 년간 해왔고 10년 넘게 해왔고 그래서 아까 장가도 나왔고 국회도 나왔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명이 시작했고 46명이 가고 지금 200명이 훨씬 아주 큰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이론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재미있게 오늘 만들어보자 라는 게 첫 시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